오늘 새벽에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여러 번 달았습니다만은 Make,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죠. MAGA, 마가. 새로운 힘을 보여줄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 자, 오늘 오늘 아까 제가 영상을 좀 이동 중에 영상을 좀 봤는데,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취임식 다 하고 선서하고 취임식 마치고 와서 그 실내 경기장에 가가지고 근처에 그 자기들 지지자들이죠. 그죠?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오늘 원래는 실외에서 했으면 밖에서 다 모이고 했을 건데 실외에서 안 하니까 세 군데서 따로따로 했어요. 이렇게 의회하고 몇 군데에서 따로따로 했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이 모인 데 가가지고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하는 퍼포먼스를 오늘 했잖아. 오늘 너무 멋지게 행정명령, 나 마지막에 그게 더 웃기다. 누가 중간에 행정명령 할 때 막 사인도 멋지게 하고 있을 때 누가 관중석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펜 던져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 대꾸 없더만 나중에 이제 그 펜 쓴 거 그대로 다 던져주더라고요. 그 이제 가문에 그 집안에 그 오늘 트럼프를 지지하고 오늘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한테는 가보가 되겠죠. 그죠? 가문의 영광이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타니의 홈런볼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그죠? 네. 정말 오늘 재밌었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은 확실하게 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미국은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걸 너무 멋지게 보여줬어요. 저 선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헬리콥터가 딱 보내고 나서 가서 사인을 했거든요. 행정명령 사인할 때. 행정명령 사인하면서 딱 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바이든이 앞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바꾼다, 없앤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동양 철학도 공부하고 뭐 제가 진보적이나 보수적인 걸 떠나서 항상 본질적인 걸 옳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마음에 들었던 행정명령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그겁니다. 미국에는 이제 단 두 개의 성만 있다.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 두 개만 있다. 다른 건 없다. 사실 맞거든요. 물론, 뭐, LBGT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는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양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실패,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지, 온전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수컷, 암컷, 자연계는, 어, 유전적 구조로 있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그 정보를 키우는 것,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자라고 가지고 있죠. 자, 정보를 키우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밝혀져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혼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성의 구분, 젠더라고 하는 자체를 말장난으로 계속적으로 엉뚱하게 하고, 물론 성소수자도 있어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연의 오류고 그 오류를 받고 태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로 살면서 성소수자로서의 자리에서 그냥, 물론 다수자들, 대중들에 비해서는 좀 못한 대접도 받을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자연세계입니다. 정상적이면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많고, 정상적이지 않으면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고, 온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연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제 백악관 들어가서 취임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한 것은 이제 또 오늘 한 거 그거 있잖아요. 또 파리 조약,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아직 파리 기후 조약 탈퇴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파리 기후 조약이 옛날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정말 기후 이상이 일어나고 있냐, 안 일어나고 있냐.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트럼프의 행정에 대한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은 맞아요. 파리 조약에서 주장하는 바는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서 트럼프는 딴지를 걸었다기보다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건 정치적인 문제이지,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 맞아요. 옳다 그르다로 볼 때는 트럼프가 말하는 것보다는 파리 조약에서 말하는 그것이 과학적인 팩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세상에 적용해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틀렸어요. 그것이 틀렸고, 그게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발을 뺀다는 거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 논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취임 100일 후 내일부터가 중요한, 한국 시간 내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나올 저 정보들이, 행정명령들이 어떻게 내냐가 트럼프의,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 향후 진행의 방법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들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사실 전전긍긍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6월까지 사실 대책 없어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가 그거랬죠. 물론 그런 일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돼 가지고 성렬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러면 뭐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가 박살난다고 봐야 되고, 그땐 진짜 국민 저항권으로 이제 정부와 싸워야 돼요. 근데 정부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때는 진짜 쿠데타가 일어날 겁니다. 진정한 쿠데타가 그때 일어날 겁니다. 군부에서 저 사람을 할 수 없다. 그때 일어날 거고, 뭐 그 전까지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이 고립주의가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저런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외치고, 미국이 이렇게 할 거라고 외치면서 미국이 고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미국이 말하는 건 나의 고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미국 이익주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로 자연 생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견해를 가진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정확한 견해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간단하잖아요. 다른 나라 편 보고,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다른 나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내가 힘을 가질 수 없다. 정말로 뭔가 편하게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건 맞습니다. 내가 먼저 힘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센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파워를 갖추고, 내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남과 뭔가 남의 입장에서 뭐 해야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남의 입장에 비해서 땅 아래에서 굽신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손정희한테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손정희 보고, 손정희가 막 아부하니까, 1,00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더 콜? 괜찮아? 되겠어? 이러니까, 바로 손정희가, 예, 1,000억 더 하겠습니다. 2,000억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굴욕 같은 사진을 썸네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걸 잘 지켜보면, 미국을 강한 나라, 멋진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의 역사가 사실 침략해서 땅을 뺏은 거 맞습니다. 그때부터 힘의 논리로 진행이 됐죠. 힘의 논리 제일 진행이 많이 되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한 200년도 안 되는 역사 동안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온 나라가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지내오면서 우리가 한 20세기 이전의 미국과 20세기 후에, 그러니까 1, 2차 대전을 거친 이후의 미국과 1, 2차 대전을 거친 이전의 미국은 여러분들 잘 그 구분을 잘 못하세요. 남북 전쟁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남북 전쟁의 어떤 상황, 그리고 왜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근대로 넘어올 때까지 요 기간 동안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학자들 내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들고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초기에 미국이 강대해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많이 썼던 경제정책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조를 들고 왔던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무기화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까불면 감세 매기겠다. 벌써 지금 두 개 했죠. 캐나다 내 말 들어 25% 무조건 때린다 했어 그냥. 그 행정명령 갈 겁니다. 멕시코 25%, 중국 60%. 이 말은 뭐냐면 관세를 통해서 무기화하겠다는데, 관세 무기화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처음에 소득세를 받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합중국이. 사실은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연합국입니다. 각 주가 개개인의 스테이트먼트 각각의 나라예요. 각각의 나라가 연방법에 의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권리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지금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개념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냥 하나로 통일하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죠. 미합중국이라 합중국. 한국엔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합중국에서 연방법에 의해서 통일대가 자리가 잡힌 시점이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권력이 강해져가지고 지금의 미국 같은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이 미국 같은 시스템이 나올 때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국가를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간접세, 직접세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에 들어간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걸 하고 복지기금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행정부에서 만들고 입법부 집행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전에는 각자 주가 따로 놀았어요. 정부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때 썼던 게 관세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아직까지 연방법이 완전히 단단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근대 초를 건너서 1,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던 방식이 대부분이 개인에게 소득세를 걷거나 기업에서 조세를 걷는 그런 준조세 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많이 했던 게 바로 관세였습니다. 뭐냐면 국가 간에 일어나는 그 거래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관세 많이 내라.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는 재원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강대해졌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세계 강대국이 된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잖아요. 마샬 플랜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 돈도 대주고 하면서 미국이 그걸 가지고 경제 부흥을 했던 겁니다. 미국도 경제 공황을 겪었지만 그 공황을 탈출해 하는 방법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미국 역사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국가의 수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말 안 듣는 놈 겁주는 방식. 너 말 안 들어? 좋아. 관세 먹일게 하고 필요 없어. 너거는 이래서 관세 맞았다. 그걸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번에 갔잖아요. 캐나다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 딱 두 개 있잖아요. 불법 이민. 불법 이민이 어디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사실 많거든요. 내 주위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영주권 안 나오니까 캐나다로 간 다음에 거기서 2, 3년 있다가 어떻게 돼야 미국에서 그쪽에 있다 건너가는 방식으로 교두보를 삼았던 거죠. 그게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벌벌 하잖아요, 그쪽에. 그냥 못 오면 그냥 거기 멀리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1년에 지금 캐나다가 몇백만 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다수가 처음에는 중국이었는데 지금 인도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은 북쪽, 남쪽을 통해 전부 불법 이민과 동시에 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펜타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 다 잡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한테 했잖아요. 저 트레도 총리 불러가지고 왔을 때,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우리, 그냥 나라 없애라. 우리 51분대 주해라. 그냥 그런 결론 내렸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 안 한다 했다가 어쨌든 총리는 사임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사임한 거,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임했지만, 사임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죠. 멕시코로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멕시코의 국경으로 다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너무 심해지니까 채우겠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오는 모든 온두라스고 모든 시민자들,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중국에서 온두라스까지 와가지고 온두라스에서 걸어서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이, 그러니까 거기 그만 넘어오냐, 그 틈에 끼어가지고 마약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딱 경고했잖아요. 이번에 불법 이민청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어떻게 하겠다. 너가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 너가 막아. 안 막으면 너 관세 25% 때릴 거야. 그리고 그래도 못 막는다면 직접 타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이제 멕시코의 마약 본거지들은 이제 미국은 테러 단체로 규정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 콜롬비아나 멕시코에 있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가 되면 그 나라 정부의 의사에 상관없이 미국은 갖다 때립니다. 통보는 하죠. 통보를 하는 거,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통보하는 거죠. 그 유명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전에 빌라덴 사건 났을 때 파키스탄에 대해서, 야, 너그 파키스탄 너그 안에 빌라덴에 있다는데 우리 그 잡으러 갈래? 안 되는데요.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너그 석기시설 만들어 본다. 너그부터 없애버린다. 비켜. 어, 예, 뭐그 사건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멕시코의 마약은 미국이 직접 타격하는 거 아니면 손 못 대는 거 맞아요. 그 시카리오 같은 영화 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든 영화였거든요. 베니치오 누구지? 그 남미 배우 한 명, 배우 나오는 거, 유명한 그 시카리오라고 그 영화 보시면 재밌습니다. 거기에 그 잘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닌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세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길들이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명분이 있고 정확한 형태로 나는 다스리겠다. 나는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관세를 통해서 얻는 것은 본인은 과거에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를 거쳐서 세계 강대국이 되어갔던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고 과거에서 역사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과거에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위대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야. 나는 정말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미국의 과거에 어떻게 미국이 위대해졌는지를 알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과거에서 그 선배들의, 그 선조들의 그 지혜와 경험을 가져와서 내가 다시 미국을 새롭게 만들 거야. 가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정통성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보한 거죠. 트럼프가 잘한 역사적인 정통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진보 쪽에 언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저는 다른 채널에서 방송할 때 뭐 여러분부터 항상 말했지만 트럼프가 안 진다, 트럼프 이긴다라고 늘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선거하는 그날까지도 미국의 저 채널하고 비슷하게 말했잖아요.
트럼프는 안 될 것 같다.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는 아니었다니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것은 박빙이고 뭐고 아니었잖아. 확실한, 지금까지 그 어떤 공화당 정권보다 더 확실하게 이겼거든요. 표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인단도 이기고, 그리고 그냥 투표소에서도 벌써 이겨버렸잖아요. 앞에 그 힐러리 클린턴 때는 선거인단은 졌지만 투표인단은 이겼는데 지금 둘 다 이번엔 다 졌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어,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미국 현재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나,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었고, 그 과정을 그대로 가져왔고, 미국이 세계 1등의 강대국이,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1차, 2차 대전 끝나면서 소련과 자웅을 겨룬 강대국을 발돋움했잖아요. 세계 1. 근데 그 소련이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중국이 대시해서 올라왔다가 무너지려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아직 버티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트럼프는 더 지금,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앞으로 빅테크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한 나라로 생각하면. 중국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번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는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AI 분야 같은 경우는, AI 분야 같은 경우는 세계 거의 뭐 어떤 특정한 분야는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거는 그 부인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논문이나 이런 실험 건수, 기타 등등 모든 것이 2등을, 1등이 미국이고 압도적으로, 2등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우리는 저 밑에 있어요. 아예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AI에 투자하는 돈이 중국이나 미국이 한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적어요. 국가에 투자하는 돈이. 못 따라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못 따라갈 거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때리겠다. 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공격하는 건드리는 이유는 중국 너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손 물 거야. 나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린란드 대노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덴마크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극이 녹고 있으니까 중국으로 가는 이 근처에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그 길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다 거기 격해 있는 게 전부 러시아하고 이저 덴마크 땅밖에 없으니까. 미국 안보 입장에서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캐나다가 있고 옆 바로 그린란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강성한 미국이 됐을 때 그 나라에서 자기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으로서 하나 역사에 남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간 특별한 의미의 독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 지금 마가 운동이 사실은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트럼프는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충분히 생각하고 했던 일이란 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미국은 독주 체제로 나갈 건데, 그럼 누가 어떻게 잘 따라가냐? 지금은 앞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느냐. 그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정도만 잘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탈락된 것 같고, 일본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못 따라가는데 개인 기업적으로는 잘 하고 있어요. SK라든지 삼성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SK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데, 그리고 나머지 각 개인들은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빅테크 분야에서 안 될 거 포기하고 그냥 짐 싸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는 사람들. 그냥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잘 되는 건데, 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아예 지금은 한 10년 동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뭐, 세대를 못 가면 애들이라도 유학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이번에 불법 이민 다 내보내겠다. 합법 이민은 더 많이 받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세계의 모든 기술은 우리한테 가서 연구해라. 그 결국 미국 기술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진보는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이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 말고. 불법 이민 와서 해가는 건 돈 빼가는 거, 값싼 노동력은 제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복지를 얻어갔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은 사실은 합법 이민자들보다 세금도 덜 내고 가져가는 건 더 많아요. 그래서 안 좋다는 겁니다. 뭐 자꾸 민주당에서 경제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감당하는 원래 100을 줘야 되는데 60을 줘가지고 그 60으로 미국의 이런 노동시장이 유지돼 왔다. 그 100 주면 되잖아요. 100 주고 불법 이민자를 내보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00을 받으면 됩니다. 120을 더 주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갖고 나온 정책이 뭡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 대신 미국의 수익을 늘리겠다. 그것이 세금 정책이고, 그래서 국가 방위 부담, 요번에 그랬죠. 나토 보고 5%, 2% 아니 5%, 5%다 해라고. 안 하면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 선 딱 꺼라. 그냥 그대로 꺼라. 그대로 딱 끝내라. 끝 안 내면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무기 공급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돈 내놔라 할 거예요. 왜냐, 트럼프는 할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늘 이야기한 게, 그 사람들이 이거 걱정하잖아요. 불법 이민자가 몇백만 명, 최대 1,000만 명, 최소 400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내보낼 거며, 그 내보내는 그까지 비용 어떻게 처리할 거며, 이거 어떻게 돈이 많이 드냐?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 공짜로 안 합니다, 트럼프. 제가 트럼프라도 공짜로 안 합니다. 온두라스 보내고, 엘살바도르 보내고, 멕시코 보내면 그 사람 숫자 계산 다 해가지고 태워 보내고 나서 다 받을 겁니다. 저라도 받겠습니다. 내가 불법인인 건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앞에 거리건 퉁치 줄게. 있든 가든 건 다 퉁치 줄게. 대신에 이 행정명령 집행되고 들어갔던 돈, 비용, 너가 돌려보낸 비행값 이런 거 전부 다 너가 다 청구 다 해. 다 내. 너 한 명 얼마 가시면 한 명당 얼마씩 내. 우리가 왜 내요? 싫어? 그럼 관세. 그때 쓰는 게 관세입니다. 합법적으로. 못 내? 그럼 내가 누구하고 무역한데 내가 떼갈게. 선입금 떼갈게. 이런 겁니다. 선이자 떼게. 똑같은 겁니다. 합법적인 거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걸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물 들어와서 노젓자, 지금 전 세계가 비리비리할 때, 이때 치고 나가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다시 될 수 있다가 트럼프가 잘 봤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트럼프의 뒷배경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관세. 한마디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다루냐가 그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을 트럼프는 이미 방법을 다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단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 희망 갖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희망 갖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거 가능하면 안 하고 다 바깥으로 다른 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외부로 능력이 되거나 인연이 있으면 다 그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매주 제가 트럼프나 미국에 대한 소식은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계속적으로 새로운 행정명령들이 나오고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 사람들은, 이바사함이 이런 사람들에도 활약이 나올 거고, 그것도 무슨 호프인가? 불법 이민청 만들어 하겠다는 거, 정권유감, 차르라고 전권을 부여한 그 사람도 이제 하는 거 나올 거고, 재밌을 겁니다, 이제. 진짜 파나마 같은 데는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실제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한다 이걸 떠나서 군사적 개입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할 수 있을 거면 저 사람 합니다, 진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 사람 합니다. 봤잖아요, 예전에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트럼프 아니었으면요,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이 썩 만났어요. 그거는 그 두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트럼프가 들어가 자기가 이벤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벤트 만들어 놓고 완전히 죽속해갖고 김정은이 거기서 바보 된 거 아니에요.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뭔가 다 해줄 줄 알았더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뭔가 챙겨주겠건 뭐 이걸 챙겨주겠건 했는데 마지막에 트럼프는 덕담으로 다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벙쪘잖아 쟤들이. 와 이게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 트럼프는 철저하게 계산 잘합니다.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죠. 그런 걸 앞으로 잘 보게 될 테니까 그런 거 자주 그걸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쓰고 그 관세 정책을 쓰는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가게 됐던 그 계기가 되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났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는가 관세 결국 뭐 나라든 가정이든 돈을 어떻게 운용하냐거든요.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서 그 경험에서 지혜를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왔다는 거 관세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